반갑습니다. 최대표 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퇴직금에 대해서 네 가지 핵심 포인트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네 가지는요 꼭 기억하시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뭐 사장님, 사업주나 퇴직금을 받아야 되는 노동자나 한 번 더 요 체크 포인트 꼭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가지로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근로자성입니다. 근로자성. 그러니까 근로자성이라고 하면 지금 일하는 직원이 우리 회사의 근로자냐 아니냐를 따지는 건데, 여기서 많이들 착각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4대 보험을 가입하면 근로자고, 정규직이면 근로자고,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혹은 뭐 비정규직, 계약직 이러면은 근로자에서 빠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그래서 퇴직금을 그분들한테는 안 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랑은 무관하고요. 근로자성을 따지는 기준은 뭐냐면 사업주로부터 이 직원이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 있느냐, 지휘 감독을 받느냐, 이걸 따지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급을 매달 고정급을 지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업무적인 지시를 받고,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을 따져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분이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 지휘 감독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분은 근로자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고요, 퇴직금도 당연히 주셔야 된다는 거,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근로자성을 먼저 따져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계속 근로가 1년 이상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속 근로가 1년이 안 돼서 만약에 6개월을 근무했다 그러면 6개월치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서 준다, 이거 잘못된 거죠. 1년 이상을 계속 근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어떤 판례들이 있냐면 이렇게 사업주는 동일한데 사업장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끔 A라는 사업장에서 한 7개월, 8개월 근무를 시키다가 B라는 사업장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근데 사업주는 똑같은데 사업장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근로가 1년이 안 됐으니까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근로로 봅니다. 이분이 한 명의 고용주로부터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계속 근로 기간이 합쳐서 1년 이상 넘으면 퇴직금을 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또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신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1년 6개월을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줘야 된다는 건 알겠다. 그래서 1년치를 퇴직금을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6개월은요, 다시 1년이 안 됐으니까 이 6개월 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라고 엄청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죠. 1년이 넘으면 1년 6개월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착각하시는 사업주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이거 꼭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 근로가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일주일의 근무 시간이 4주를 평균해서 일주일의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 넘으면 퇴직금을 줘야 된다. 앞에 조건은 당연히 맞아야 되고요. 지금 다 동시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4주 평균으로 해서 15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을 근무했다. 한 달을 쳤을 때 어떤 주는 15시간을 했고 어떤 주는 10시간을 했고 어떤 주는 뭐 30시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평균을 냈을 때 주에 15시간이 넘어가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조건입니다. 일주일에 근무 시간이 15시간을 넘어야 된다. 이거는 또 뭐랑 똑같죠? 조건이 주휴수당 주는 조건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주휴수당 주는 조건과 퇴직금을 주는 조건, 시간이 똑같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세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요,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번째, 퇴직금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시냐, 평균 임금이라는 걸 가지고 계산한다. 근데 평균 임금을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한 달치라고 생각하세요. 1년간 근무하면 한 달치가 평균 임금이다. 직전 3개월에 평균 한 달치,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평균 임금이라는 건요, 퇴사하기 직전 3개월의 평균 일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전 3개월 동안 근무했던 거에 평균 일당이 얼마냐를 계산하겠죠. 그러면 그게 하루의 일당으로 뭐 75,000원 아니면 83,000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일일 하루
하루 평균 일당을 가지고 총 근무 기간을 거기다 곱한 다음에 그거를 365로 나눈 다음에요. 다시 30을 곱합니다. 그래서 그거 무슨 얘기냐면 1년으로 치면 대략 한 달치 정도가 31분 정도를 지급을 한다. 이렇게 대략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기타 뭐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퇴직금 계산기라고 치면 계산하는 공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고용노동부도 이 퇴직금 계산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내 퇴직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계산하실 수도 있다. 그리고 이 평균 임금을 얘기하실 때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작년부터 이제 뭐 이런 감염병 사태가 많이 이제 번지면서 뭐 휴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 근무 시간이 줄어든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근무했던 거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이 직전 3개월이 너무 현저하게 뭐 휴업이나 뭐 그 근무 시간이 줄어들어서 너무나 떨어지면요, 요 기간은요 빼고 그 다음에 직전 3개월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끔 질문이 나오는데 작년부터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거는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을 가지고 거기에 총 근로 시간, 기간, 그 다음에 나누기 365 곱하기 30을 해서 퇴직금을 계산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런 모든 이제 퇴직금 같은 경우도 이제 임금 만약에 체불이다 퇴직금을 지급 안 하는 경우 있는데 이런 것들도 퇴사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다 지급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퇴직금은 뭐 사장님 입장에서건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건 항상 사업주나 뭐 노동자 입장에서 항상 관심 갖는 분야니까 여러분들 요거 꼭 좀 기억하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네 가지 포인트 반드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이니까 이거 참고하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